안녕하십니까. 호크로 투자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생각을 안 바꾸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당신의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 현지 시간 8일 중요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WTIU 기준으로 장중 80달러를 돌파했다는 거예요. 배럴당 80달러를 넘었네. 이게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마이너스 수준까지 떨어졌었는데 지금은 2014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는 것은요, 다른 원자재와 차원이 다른 영향력이 있습니다. 바로 물가와 밀접한 영향력이 있다는 부분이죠. 자, WTI 기준으로 2014년부터 세일 오일 업계의 생산량 증가로 폭삭 주저앉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도 크게 하락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돼요. 자, 이 세일 오일 업계가 이끈 장기 저물가는요, 유례 없는 초저금리의 장기화를 이끌었습니다. 거기에 대한민국 금리도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부분이죠. 부동산 시장이 이런 금리 변화에 영향이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모든 사람들은요, 세일 오일 업계로 인해서 영원히 저물가의 늪에 빠질 것으로 봤습니다. 왜? 유가는 절대 못 오를 것이다. 이렇게 생산량을 크게 늘려나가 버리잖아. 그래서 원유 가격이 혹시나 해도 상승해버리면은 세일 오일 업계에서 생산량을 급증시켜 버리기 때문에 당연히 저유가는 유지가 될 것이고 저물가 그리고 저금리로 이어지는 공식이 완성된다는 거죠. 게다가 세일 오일 채굴 기술의 발달은요, 원유 공급 과잉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자, 보세요. 미국의 세일 오일 업계가 그렇게 펑펑 쏟아내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가가 바닥을 기고 있는데, 러시아, 중국, 아르헨티나, 리비아 같은 국가에서 세일 오일 생산하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앞으로 고유가 시대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었던 거죠. 자, 하지만 유럽, 미국, 중국에서 급격히 친환경 정책을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시작한 곳이 바로 EU였어요. 2019년 말에 새로운 EU 집행부가 들어서게 되는데 강력한 그린딜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탄소 국경세라는 부분을 도입하기 시작해요. 왜? 친환경 정책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친환경 정책을 채택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는 생산 비용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을 국경세를 도입하면서 그 부족 부분을 만회하고 그렇지 않은 기업의 부담을 증가시키겠다는 게 핵심이었죠. 자,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에 미국도 급격히 친환경 정책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친환경 발전을 80%까지 전환하겠다고 발표를 시작해요. 그리고 의외로 중국 역시 친환경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요 선진국 못지않은 탄소 배출 감축 계획을 세우고요. 굉장히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주요 국가들의 친환경 정책 세우는 건 좋았는데 예기치 못한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자, 그런데 탄소 배출 저감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많은 인프라 투자가 진행되어야 됩니다. 친환경 전력 생산 방법으로 대치가 돼야 된다는 거죠. EU에서는 59조 플러스 민간 310조, 그리고 중국에서는 70조 위안 규모, 미국에서는 2.3조 달러 규모로 인프라 투자 계획이 발표가 되게 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했다는 부분이죠. 또한 기존 탄소 배출 산업에 투자가 제한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족한 원자재의 공급 증가를 억제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가가 계속 올라가는데 세일 오일 업계에서 생산량을 증가시켜야지 증가를 못 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금이 안 들어온다는 부분이죠. 게다가 과거와 다르게 정치적인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원자재 공급 부족 사태가 확산되고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과거와 다르게 산유국의 공조 강화가 유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월 달에 원유 추가 증산을 안 한다고 오펙 플러스에서 선언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게 이제 산유국에서 생산량을 증가시켜서 부족 부분을 만회시켜줘야 되는데 이런 산유국들이 원유 가격 부양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린 인플레이션의 장기화가 우려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그린 인플레이션 이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단어예요.
친환경의 그린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위한 인프라 투자로 구리와 알루미늄 등의 금속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화석 에너지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더라. 그거에 따라서 원유 가격과 석탄 요금이 지금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해석하셔야 된다? 친환경 정책은 비용 증가를 뜻하고 이런 비용 증가는 인플레이션과 연관이 돼 있다는 거죠. 자, 이미 OECD 국가 상당수가 인플레이션이 시작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 2.6%라고 고물가라고 난리치고 있잖아요. 독일은 3.9%고요. 미국은 5.3%예요. 문제는 이것이 얼마나 장기화될지 아무도 예상을 못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시장의 변화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국내 부동산 시장 참여자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당연히 변화된 흐름에 맞게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여전히 부동산 투자자들 대부분이 금리 올려도 몇 번 못 올린다. 그리고 어차피 한국은 장기적으로 저물가로 갈 것이다. 굳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저물가를 믿고 있다는 건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가치 상승 기대감이 여전히 높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자, 이런 기대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2019년부터 진행된 긴축 과정에서의 저금리 정책이라는 거죠. 자, 2018년까지만 해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어느 정도 먹혔습니다. 이게 먹힐 수 있었던 이유는 간단해요. 사람들 머릿속에 정상금리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야, 지금 저금리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고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이 조정될 거다. 이런 두려움이 다들 있었어요. 투자자든 실수요자든. 그래서 과도한 과열까지는 일어나지 않았었던 부분인데 2019년부터 긴축 과정에서 다시 저금리 정책을 세우다 보니까 사람들 머릿속에서 야, 이젠 저물가, 저금리는 영원할 것이고 부동산 시대는 열릴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더 높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에 지금 같은 묻지마 투자 신고가 행진이 이어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10년 가까이 인플레이션은요, 교과서에 나오던 과거 이야기였습니다. 야, 저물가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절대 안 온다고 봤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장기적 저물가 시대의 부동산 투자 전략을 가지고 있다면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앞으로의 10년은요, 과거의 10년과 절대적으로 다르다는 부분, 그 시작점이 바로 2021년이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이런 부분을 강조드리냐?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제1순위를 아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 목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통화량의 중간 목표를 설정하지 않아요. 자, 한국에서 얼마나 돈을 풀었나 이건 생각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물가 상승률 하나만 보고 야, 이것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를 체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국은행에서는 이 물가 안정의 우선시에서 통화 정책을 세울 수밖에 없을 것이고, 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야, 이거 자영업자들 힘들어서 금리 많이 못 올릴 것이다. 가계 부채가 많아서 금리를 많이 못 올릴 것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물가 안정만 보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냐? 물가가 불안하면 통화 가치가 불안해지고 통화 가치 불안은 자본 유출을 부리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에 위기를 부른다는 겁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가 안정을 위해서 과감한 통화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런 인플레이션 시대를 앞두고 가장 위험한 것은요, 바로 과도한 부채입니다. 정상금리로 빠르게 올라갈 때 부채만 많지 않다면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대한민국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났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최근에 금융당국에서 퍼펙트 스톰을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런 부채가 많은 국가나 주체들에서 큰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 저희가 여러 차례 경고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될까요? 부채를 조금씩 줄여 나가야겠죠. 과도한 자산가치 상승의 기대감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자, 10년 전에 있었던 인플레이션,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2012년과 2013년에 대세 부동산 하락기를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재현될 가능성도 있고 그때보다 위험성이 훨씬 더 커졌다는 부분 강조를 드립니다. 과거 부동산 시장의 급락 사례 쇼킹 부동산원 아파트 교과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